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또 간만에 아주 오랜만에 또 반등 다운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장장 7거래일 만이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하락하고 나서 본다면은 4월 18일부터 해서 네 번째 양봉이 오늘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시장이 반등을 해줘서 나름 기분은 좋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빠졌다가 좀 소폭 밀었다가 올라가줬으면 좀 물량을 어느 정도 채우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신의 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일정 부분 수익의 물량을 가지고 가야 될 주가의 범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량을 가져와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더 떨어지면 추가로 살 종목과 사지 않아야 될 종목을 구분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주가라는 게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또 올라가게 되죠. 일봉이든 분봉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중 조절하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흔히 말해서 프로그램으로 바스켓으로 잡아 들어올 때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기계들이 감정이 없이 종목군들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 즉 개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쉽게 잘 사지지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강하게 붙지 않은 이상은 잘 안 들어가게 되는데 또 반대로 급등주는 또 이상하게 고점에서 잘 따라 붙죠. 뭐 돌파다라는 말 속에서 많이 따라 붙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종목을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뭐 분할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미 증시가 어젯밤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도 시장에서는 뭐 타결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예상대로 타결이 좀 안 되면서 마감이 되었죠.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이 만약에 급락을 했다. 오늘같이 이제 시장이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으니까 올라갔다라고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급락을 해 버렸다면 국내 증시도 그러한 이 피해를 피해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뭐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좀 올라왔던 부분이 여기에서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 앞으로 10일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이제 바이든도 이 의지를 비췄죠. 뭐 조기 귀국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 즉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생긴 건데 이 정치적인 이슈는 결국 해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부채 한도는 타결이 될 건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번의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거는 매수의 기회로 삼고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지수가 오늘 첫 반등이 나왔고 내일 올라갔다가 모레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짐을 지수의 하락을 이용해서 종목군들을 뭐 수익 매매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당연히 단기 트레이딩은 시장에 이 이슈와 돈이 몰려있는 섹터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워낙 이 자동차 섹터, 엔터 그리고 임용 섹터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일 주도주를 찾아서 발굴해서 뭐 종가 베팅을 하든 시가 눌림목 매수를 하든 장중 주도주 매매를 하든 이런 종목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특히 장중 주도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공부가 돼야 주식시장에서 이 살아남을 수 있고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기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종목 선정 그 다음에 기법이 있는 거고 종목 선정이 잘못되면은 이 99%의 확률을 갖는 종목 그 기법이어도 이 1%의 종목 선정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 그 1%를 깨버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들어오시 분들은 카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시장 반격의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 일부 완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일부 해소 구간에 진입된 걸로 보여집니다. 눌림식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자동차 섹터, 엔터 섹터, 그리고 임용 섹터의 강세 속 2차 전지는 대장만 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정도로 오늘 시장을 코멘트하고 싶고요. 일단 오늘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장세 속에서 이제 코스닥 150, 즉 시총 상위 종목이 훨씬 많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한 거는, 거래 대금이 좀 양시장 다 부족한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에 있고요. 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온 부분은 긍정적이게 코멘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구간까지는 눈치 보기 흐름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올라갔고, 이 시점부터 에코프로, 여기서부터는 에코프로의 힘으로 일정 부분 올렸다면 여기서 HLB가 급등을 하면서 다른 제약바이오까지 올리면서 지수가 이 구간에는 조금 오버슈팅을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HLB 쪽에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내일 그래서 조금 눌릴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전일 미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마감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하락이 크지 않은 모습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러셀 2000이나 다우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긴 했는데 나스닥만 딱 놓고 본다면 대형주들이 버티면서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바이든이 조기 귀국할 것이라는 보도와 하원 의장도 타결이 될 것이다 라는, 즉 정치적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심리가 발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장 초반 약간의 개파락 이후 바로 수급이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외국인의 양시장 매수에 기간까지 합세하면서 오랜만에 상승 종목 수도 많고 지수의 전략 후강 장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빠져주기를 바랐으나 역시 시장은 개인들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구나, 또한 주식은 불안의 벽을 타고 가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시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부터는 일부 물량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즉 단타 말고 스윙의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금일 시장은 상승은 좋았으나 대형주 위주 장세와 최근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추가 급등 장세 속, 이 말은 자동차, 부품, 엔터, 임용 이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래 대금이 크지 않은 상태라 지수는 올랐으나 생각보다 매매하기는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올라가는 구간에서 종목을 추격해서 사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튼 현기차의 질주 속 오늘도 여전히 자동차 부품단이 화려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번엔 기아의 멕시코 공장 속도를 낸다라는 이슈가 동반 진출한 성화이텍에 붙어서 타 부품주까지 또 동반 강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뭐 재무추이 차트 그거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가끔씩 봅니다. 이런 거죠. 재무추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무추이를 보면은 이제 연간으로 볼 수 있죠. 연간으로 보고 이제 분기를 해놓고 뭐 추정으로 눌러서 보기도 하고요. 이거를 딱 차트화 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무추이 차트. 그렇게 되면은 뭐 주가와 연간으로 놓고 보면은 이 실적이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높은 구간에 있었을 때의 이 실적과 지금의 실적이 어떠한가를 비교해 본다면은, 와, 지금의 이 자동차 섹터가 월등히 상승이 나오는 게 그냥 이해가 되는구나, 합리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에 462억 상장하고 최대치고, 근데 예전에 시가총액 기준을 봤을 때 이 상태의 시가총액보다 지금의 시가총액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진산업이 정말 쌌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연간 영업이익 추이를 지켜보면은 주가가
이 구간에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쳤던 이 구간에서 영업이익 기준을 좀 봐보고 최근에 늘어난 영업이익을 봤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이러한 구간을 넘지 못했다. 근데 이미 영업이익은 과거 현대차가 최상 레벨을 달리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왔고 매출은 거의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자본 총계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거 좀 돌려보다가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의 질주 속 오늘도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올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 성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쉽게 이 섹터가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 또한 구조적 성장이라는 키워드 버블을 만들 수도 있는데 조정시 관심 갖고 보려고 하고 2차 전지는 지수 상승 시 특히 양극재 업체 등은 절대 소외받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또한 조정시 지수가 동반해서 하락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잘 봐야 되고 에코프로는 하나의 중심 종목으로서 계속 체크를 하고 계속 봐야 됩니다. 오늘도 매매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계속 에코프로를 매매를 못하고 뭐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를 봐야 돼요. 에코프로를. IT 반도체는 지금은 힘들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시계열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재고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니 잘하면 다음 분기 정도부터 재고 증가가 안 될 수도 그게 바닥이 저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2차전지 뭐 이런 주도 종목 속에서 오늘 강원에너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강원에너지 일단 오늘 좀 올랐으니까 내일 한번 체크 정도 해볼 필요가 있고 자동차 부품은 일단 살아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진하고 성화이텍이 주도주였고 제 관점에서는 회원님들한테 아진이 대장주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성화이텍이 시간에 좀 좋으니까 내일 성화이텍이 돌파를 시키든지 성우가 좋았던 거는 바로 멕시코에 성우하이텍이 동반 디출을 한 겁니다. 현대 기아 이런 팀하고 동반 진출을 해서 이 멕시코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성우가 오늘 강했던 이유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물류 로봇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T 로보틱스와 현대무벡스를 좀 중심으로 계속 체크는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엔터는 오늘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갈 줄은 몰랐는데 일단 매우 셉니다. 매우 세기 때문에 조정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P50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이게 또 불핑을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막 그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 대폭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P50 이 엔터사 이 소속사는 사실상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지분 구조가 엮여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레이티언이라든지 지니뮤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매매는 좀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쪽은.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어제 삼성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외신 보도를 국내 보도로 해서 금액을 또 2조라고 적어 놓다 보니까 좀 상에 들어갔는데요. 약간 좀 애매해서 이쪽도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소록수가 오늘까지 3연상에 들어간 가운데 3연상에 들어간 가운데 2연상인가요? 2연상 3연상 가운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 고점에서 거래대금을 폭발적으로 터트리고 투매가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는 거지. 일단은 점상이 언제 풀리는지만 계속 좀 지켜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대원 화성은 이제 오늘 캐나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이 회담이 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과거 이 자원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슈로 좀 올랐던 종목이 오늘 좀 빠르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일정으로는 내일 이제 흑해 곡물협정 만료가 있는데 이거는 다 지나간 재료이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AI 섹터 최근 약세죠. 내일 AI 관련된 서밋 이슈가 있어서 좀 눌리는지 좀 봐야 되고, 다음 주 21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I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AI 쪽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눌림이 나오면 천천히 관심을 이제부터는 좀 봐도 되겠다.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올라 있으면은 볼 필요는 없는데 많이 빠져 있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G7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예요. 일단 환경 쪽에서 탄소 감축 이슈가 분명히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 관련해서 종목군들 한두 개 정도, 캐시코트렐 측은 제일 셌었죠. 캐시코트렐 정도 혹은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지 정도에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원희룡 장관 폴란드 방문 일정이 좀 있어서 재건 쪽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한번 보면요. 지수 한번 보면 여기서 저는 좀만 더 빠져주길 바랬는데 지난번에 돌파했던 자리에서 지지받고 일단은 강하게 좀 올라왔네요.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은 유연하게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면 더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3%대, 4%대 거의 가까이 큰 폭의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대형주가 좋았죠. 삼성 SDI, 뭐 SK온 등 셀 기업들 3사가 오늘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고, 에코프로도 이때 바닥을 찍고 저점 대비해서는 일단 13% 정도 반등을 해서 좀 움직이고 있네요. 다중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일까지 반등을 한다면 일정 부분 단기 반등은 다 나올 건 나왔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에코프로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좀 약하고요. 엔캠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나쁘지가 않아서 저는 이 종목은 긍정적이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그래서 엔캠도 이런 저점 구간에서 얘도 저점 대비해서 한 10 몇 프로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10 몇 프로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오늘 강원에너지가 거의 반등 없이 쭉 밀려오다가 오랜만에 여기서 큰 폭의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전에 이제 2차 전지 종목군들 보다가 이런 구간에서 돌파 부분이 좀 나와서 오랜만에 돌파가 됐죠. 3일간의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가 나와서 여기에서 좀 들어가서 일단은 짧게 수익으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 종목 하나 매매를 하고 나머지는 스윙으로 좀 잡아 들어가는 종목은 그냥 매수해서 잘 들고 있습니다. 한 3, 4% 정도 수익권에서 가지고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자,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 자동차 부품을 보죠. 자, 현대차, 기아차 상승 추세 유지한 가운데 최근에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게 아진산업인데요. 아진산업인데 실적이 워낙 잘 나온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어제 이 음봉에서 사실 오전에 소폭 갭을 뚫고 살짝 밀렸다가 저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흐름이 굉장히 좀 세게 갔던 것 같아요. 오전에 갭 뜨고 살짝 밀렸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그래도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고요. 사실 장 막판에 이 종목을 보면서 단기 과열에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기 과열도 굉장히 좀 잘 피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올랐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종목은 계속 지켜보면서 5일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종목을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성우하이텍도 시가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좀 장중에 세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히 바이오니아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개 종목군들, 특히 HLB라든지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시세를 좀 만들어줬었는데요. 일단 얘는 이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게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과거 엄청난 상승을 좀 만들어줬죠. 얘도 이제 업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과거 잘 나갔을 때 영업이익이 막 2천억씩 나왔던 회사입니다. 이 당시 주가가 이제 뭐 2만 원대, 5천 원대 근처인데 지금 실적이 1분기에 500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2천억에 2천억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이 종목을 또 들어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내일 시가가 이제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가가 이 위에서 출발을 하죠.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가부터 돌파를 시켜버릴지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시가 갭 뜨고 음봉 맞고 이렇게 밀렸다가도 여기서 며칠은 더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며칠을 지켜보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 예상보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요. 못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얘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다 펴놓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아진산업은 좀 매매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지긴 했는데요. 이런 구간에 들어간 거는 뭐 본전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수익 내고 일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밥 먹고 오니까 급등을 하길래 돌파해서 사서 잘 수익 내고 여기서 좀 물렸네요. 이 구간에서 쭈르륵 사가지고 좀 물려 있다가 시간 외에서 올라와줘서 그냥 약수익권 시간 외에서 올라와 준 게 아니지 시간 외에서 약수익권에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더 갈 줄 알고 이렇게 매수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매수가 돼서 평단이 여기였는데 욕심을 내서 안 팔았고 또 욕심을 내서 안 팔았는데 시간 외에 소폭 빠졌을 때 그냥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자, 아진산업은 여기까지 좀 봐보고요. 지금 굉장히 좀 좋아요. 이런 자동차 업종들.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갔던 뭐 종목군들이 있죠. 자동차 부품 안에서 디젠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뭐 이제 DH 코리아에서 이제 장내 매도를 해서 대주주가 장내 매도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급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를 가고 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이 나오고 하락의 폭이 크다면은 아마 내일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이것도 눌림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들어갈 때는 매매를 좀 못했었어요. 상한가 들어갈 때 매매를 못하다가 오늘 아침에 이런 지지 구간이 있죠. 여기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돼서 한 2.5% 정도 반등 시 매도를 했고 내일도 아마 그런 식의 매매를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주 매도로 인해서 시간에 좀 빠졌는데 개파락이 크거나 하락폭이 크다면은 또 이런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에 온다면은 일정 부분 수익으로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엔터 섹터 JIP 일단은 시가총액이 4조 2천억이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강폭 행보를 좀 보이는데요. 저는 무서워서 이 구간에서는 손이 안 가가지고 JIP나 지금 매매를 좀 못하는데 구조적 성장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까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밀리게 된다면 조금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까지는 쉽게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또 주식이라는 게 또 어느 순간 또 훅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좀 봐보면 좋겠다 싶고 YG 플러스가 이제 시총이 좀 낮다 보니까 이런 저항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 저항권을 뚫고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으로 향해 가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YG 플러스도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2분기도 잘 나올 걸 감안한다면은 후발로 이 종목도 네,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도 있겠다.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록스가 지금 상한가 하나 둘 3연상을 갔는데요. 어제 상따를 못해서 3연상을 갔는데 뭐 4연상이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래 대금을 막 터지고 막 이 변동성을 만드는 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SC 엔지니어링 지금 이 종목이 어제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오늘 장중에 또 변동성을 엄청 키웠습니다. 장 끝나고 이제 뭐 뉴스를 저도 늦게 봤었는데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건 딱 종배하기 딱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나리아 바이오 M에서 경영권 인수 계약을 한다라는 게 이제 풍문으로 좀 도는데 조회 공시가 이제 떴죠. 내일 18일 정오 내일 낮에 조회 공시가 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일 장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소록스가 저렇게 정신없이 올라갔고 얘도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시간 외에 좀 들어가서 제법 괜찮게 상한가에다가 좀 팔고 좀 나왔었는데요.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외에서 매매를 했고 오늘 보니까 이제 시간 외에서 좀 매매를 한 2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메타바이오도 시간에 좀 들어가서 시간에 들어가서 상한가에 일단 다 팔고 조금 남아서 그걸 가지고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시간의 매매를 좀 의미 있게 좀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밖에 이제 HLB가 좀 급등을 했는데요. 거래대금은 많은데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보면 이렇게 거래를 주고 죽어버리고 했던 이 삼산을 돌파한 거는 오케이 긍정적, 이렇게 한 거는 긍정적이나 이 신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재료로는 저는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완벽한 재료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를 해서 저는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